이 프린트는 뭐냐면 비문학 체제에서 글을 한번 읽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알고 있는 지문도 알고 있는 사람도 아마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글을 읽는다는 것, 문장을 읽고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다시 한번. 기본 단위 문장이죠. 글은 비문학은 문장이야. 단어나 의문이 그게 아니고 문장 하나의 문장에서 시작해서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글쓴이의 의도가 무엇이냐에 대한 우리의 과정인 거죠. 이해의 과정인 겁니다. 이해의 과정인 거죠. 보면 화작 빼고 문법하고 문학은 지식적인 부분, 암기적인 부분으로도 웬만큼 커버가 돼. 그래서 봐봐. 그 고전시가도 낯선 작품이 나오더라도 고전시가 이론을 익히면 때려 맞출 수가 있어. 이 시어의 의미를 알면 대충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판단이 돼. 고차원적인 사고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비문학은 그런 게 없어. 늘 새로운 거야. 그래서 그때그때 이 순간적인 그때그때 그동안 쌓아온 사고력을 발휘해서 이런 과정 거쳐가지고 글쓴이의 의도가 뭐냐? 이해의 과정이고 이것을 어떠한 형식적 요소, 내용, 전개 방식, 논지 전개 방식, 서술 방식으로 담아냈느냐 이런 거거든. 그래서 내용과 형식, 문학도 내용과 형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그래도 정규 수업 시간에 많이 하고 여러분들 숙제로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비문학에 대해서 한 번쯤 이제 어떻게 읽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좀 이제 빨리빨리 읽었는데 이 문제 연습하기가 좋은 지문이어서 그래요. 글의 흐름을 읽어가는데 그래서 한번 같이 따라가 보자고. 어떤 내용이 되나? 보라, 글씨 잘 보이니? 다행이군요. 볼게. 문제 보기 전에 지문부터 먼저 볼게. 일반적으로 동식물에서 이게 안 바꿨구나. 잠깐만. 안 바꿔서 더 까맣구나. 미안해. 녹색판. 녹색판. 오케이. 좀 더 잘 보이죠? 훈이야? 좀 더 잘 보이지? 이거를 깜빡했군요. 일반적으로 동식물에서 종이란 같은 개체끼리 교배하여 자손을 남길 수 있는 또는 외향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집단을 뜻한다. 한 문장 읽었습니다. 문장을 하나 읽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의 문장에서 뽑을 수 있는 정보, 획득 가능한 정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봅시다. 특히 첫 단락은 중요하죠. 나는 일반적으로부터 주목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체킹을 하는 거고 여러분 그냥 쭉 읽어 나가면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라는 거에서는 첫 번째 통념이라는 개념이 탁 떠올라요. 통념이 뭐냐? 통념은 일반적인 생각이야. 통념이니까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생각이라는 얘기야. 염자가 생각 염자니까. 그러면 통념이 뭐요? 통념이 뭐 어때서요? 그래서 통념은 부정적으로 나와. 부정이란 말은 뭐냐면 이게 글쓴이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 말하는 게 아닌 거야. 라고 알고 물론 이렇게 프로세스가 되리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우리의 뇌 속에는 여러분이 읽을 때 이런 거 봤을 때는 통념이구나. 통념은
글쎄의 생각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동식물에서 종이란 하면 또 두 번째 개념을 정의하고 있구나. 정의 방식으로 어느 개념을 풀이하고 있어. 그러면 정의면은 이거는 핵심어가 될 확률이 높아. 종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같은 개체끼리 교배하여 자손을 남길 수 있는 또는 외양으로 구분이 가능한 집단을 뜻한다 라고, 이거는 말 그대로 이해할 필요 없지? 그렇다니까? 이거는 이해할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막 같은 개체끼리 교배하여 자손을 남긴다는 게 뭔가, 외양으로 구분이 가능한 게 뭔가를 고민할 필요는 없어. 그렇다는 거야. 뜻한다까지 읽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세균처럼 한 개체가 둘로 분열하여 번식하며 외양의 특징도 많지 않은 미생물에서는 종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까? 있습니다. 그러면 개념 설명하고 세균처럼 비유하고 있죠? 한 개체가 둘로 분열해 번식하며 외양의 특징도 많지 않은 미생물에서는 종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까? 의문형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첫 단락에 의문문이 있으면 반드시 그거에는 주목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글쓴이는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는 다른 특이한, 예를 들면 세균처럼 이 정의와 맞지 않은 미생물에서는 어떻게 종을 구분할까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일반적인 동식물에서 이거랑 말하려는 게 이게 아니고, 이거 할 수 없는 얘네 거 설명할 거야. 같은 개체끼리 교배하여 이거 아니고, 외양으로 구분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을 한다는 거야. 기준이야, 기준. 기준이 제시된다는 거야. 그러면 구분 가능한 기준, 이것도 주목해야 되겠지. 하나, 두 개, 세 개, 몇 개라도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그 다음 단락에서는 첫 번째 기준이 나와야 정상인 거야. 첫 번째 기준이 나와야 정상인 거지.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세 개의 단서를 잡아냈어요. 네. 문장 간 관계를 딱 파악해 보니까 의도가 나왔죠? 미생물에서 종 구분 기준 설명할 거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거 딱 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여정은 기준이 뭔가, 그 기준이 뭔가를 따라가는 것이죠. 첫 번째 보니까 미생물의 종 구분에는 외양과 생리적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 이용되기도 한다. 첫 번째 문장 봤네요. 종 구분의 기준이 외양과 생리적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예요. 근데 이거에 주목하는 게 좋죠, 일단은. 근데 요것도 무시 못할 요소예요. 사용되기도 한다. 사용되기도 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했을 때, 이런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말은 특별하게 정상적으로 막 사용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요게 이거야, 넘버원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사용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런 거라서, 이거는 이 기준이 좀 뜨뜻미지근해 라는 것을 조금 눈치를 채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외양은 겉모습이거든. 아까 봤지만 외양으로 구분이 가능하지 않다 그랬잖아. 그렇다 하더라도 이 미생물이 외양이 구분이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고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거를 좀 이용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어? 앞에서 이 단락에서 특징도 많지 않은이라고 했잖아. 그러니
여기 어딨어? 외양어로 한다니 이게 제대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겠냐고. 그래도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거야. 이거는 있긴 있는데 그닥 잘 안 써. 라는 얘기지.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겠지? 응. 하지만 바로 이제 반박 나오잖아.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이어주는 접속 표현 아주 중요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문제가 없다면 하지만이 나올 수가 없지. 그러면 이러한 특성들은 미생물이 어떻게 배양되는지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변한다. 기준이 변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있으면 모든 미생물에 적용될 만한 공통적 요소가 되기도 어렵다. 그래서 얘는 탈락. 이렇게 확실하게 표시하고, 그러니까 미생물 종 구분의 기준으로 외양어 생리 특성이 많이 사용된다? 아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이렇게 내 머릿속에서. 그러면 문제가 나왔잖아? 이게 문제잖아? 첫 번째 기준인 외양어 생리 특성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냐? 오늘날 미생물 종의 구분에는, 오늘날이라는 얘기는 옛날에는 이랬는데 과학기술 발전이 안 됐으니까 옛날에는 저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주로 유전적 특성을 이용하고 있다가 이제 두 번째 기준이 되는 거지. 기준 2 되는 거지. 미생물의 유전체는 DNA로 이루어진 많은 유전자로 구성되는데 올라갈게. 구성되는데 특정 유전자를 비교함으로써, 딱 끊어주고, 특정 유전자를 비교함으로써 미생물들 간의 유전적 관계를 알 수가 있대. 종의 구분에는 서로 간의 차이를 잘 나타내. 왜냐하면 미생물들끼리의 구분인 거잖아. 사람과 염소 확실하게 구분되잖아, 그지? 근데 미생물도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DNA 유전적 특성을 이용할 때는 차이를 잘 드러내야지만 구분이 하는 거니까, 서로 간 차이를 잘 나타내는 유전자를 이용하는 이유가 나오지. 차이가 나타나야 될까 구분할 거 아니야. 똑같은 차이가 안 나는 걸로 구분하면 안 되겠지. 이용한대. 그런데 보면은 많은 유전자인데 그 중에서 콕 집어가지고 얘랑 차이. 그러니까 이 미생물, 저 미생물에 유전자가 많은데 이 유전자 얘들끼리는 비슷한 것도 있고 차이가 있는 것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 하필이면 유사한 거를 골랐다. 분명히 다른 종의 미생물인데 유사한 유전자를 골랐다. 그러면 제대로 검사가 안 된다는 거니까. 그렇지. 이런 문제가 생겼네. 이 두 개의 미생물이 분명히 다른 종이라고 판단됐는데 많은 유전자 중에서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차이가 나타나는 유전자를 고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런 문제를 배제할 수 없잖아. 그렇지? 거기 유전 비교를 통해 미생물들이 유전적으로 얼마나 가깝고 먼지를 확인한대. 가까우면 같은 종이고 멀면 다른 종이지. 이를 유전 거리라고 해. 그렇군. 유전 거리 가까울수록 같은 종 가능성이 커진다. 여기까지 이제 유전자의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유전자를 비교한대. 왜 우리가 친자 확인 어쩌고저쩌고 할 때 유전자 비교하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뭐. 그래? 다 달라게 하지만이라고 나왔어.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건 좀 단서가 되는 거야. 하지만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단락의 첫 번째에 하지만이 나오면 앞에 있는 전체 단락과는 뭔가 다른 내용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문단 이 안에서 하지만이 나오면 바로 앞에 문장과 관련이 있고, 문단에 하지만 그러나 이런 거 나오면 바로 앞에 문단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지? 비교로 확인한 유전 거리만으로는 보조사. 이것만으로는 안 돼. 그럼 우리가 말할 때 이것만으로는 안 돼. 다른 것도 필요해. 따라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다른 것도 필요한 거야. 그지? 그러면 거리만으로는 같은 종인지 명확히
판별하기가 어렵대. 그러면 봐봐. 아까 1번의 외양 생리적 특성은 아예 얘는 과거의 거라 써먹을 수 없어. 안 쓰여. 안 쓰여. 두 번째 제시한 유전적 특성 중에서 유전자의 비교, 그거를 유전거리라 그랬잖아? 유전거리라 그랬잖아? 요것도 그러면 하지만 했으니까, 듣고 있니? 하지만 했으니까 요것도 그럼 틀린 건가? 버려야 되는 건가? 아니. 이것만으로는 어려워. 이것만으로는 어려우니까, 유전거리만으로는 어려우니까 다른 것이 필요해서 같이 해야지 정확하게 같은 종인지 다른 종인지 판단할 수가 있어. 이런 맥락인 거지. 그러면 이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게 나와야 돼. 그러면 어렵다 했을 때, 어렵다고 했잖아. 그럼 이 문장은 뭐냐면 때문이다 라고 했잖아. 그지? 때문은 근거잖아. 어렵다가 주장이라면 얘는 근거가 되는 거야. 그럼 요 문장과 요 문장이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이게 더 중요한 문장인 거지. 근거를 드는 문장은 주장하는 거에 비하면 약해. 주장이 더 센 거야.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해할 필요가 없어. 어려운 이유가 이렇대. 어려운 이유만 판단하면 되지. 그지? 기억할 필요가 없는 근거가 되는 문장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아직 안 나왔어. 다른 게 뭐가 더 필요한지 아직 안 나왔어. 다른 걸 찾아야지. 계속 의식의 끈을 놔버리면 안 돼. 아, 두 번째 기준으로 특성인데 이걸로는 안 돼. 다른 게 뭐가 있지? 안 되는 이유는 설명했고 다른 게 뭐가 있지? 다음 달러 보니까 이러한 문제를 봐봐. 보완이잖아, 보완. 어휘도 해결이 아니고 보완이라 그랬어. 플러스 해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보완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얘네들 간의 유전체 유사도를 측정하는 거래. 아, 나왔군. 유전체 유사도를 측정해야지만이 온전하게 같은 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대까지 나왔네. 그러면 이 글의 핵심은 다 나온 거랑 마찬가지야. 왜? 핵심이 뭐였는데? 미생물들 간의 종의 같은지 다른지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해줄게. 내 기준을 설명했잖아. 그지? 앞으로 남은 건 뭐예요? 어떻게 써먹는지. 유전거리와 특성을, 이거, 유전체 유사도를 어떻게 해야지만이 같은 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부수적인 것만 나온 거나 마찬가지야, 이제. 응. 이렇게 그래. 의도, 이해의 과정을 통해서 정보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형식적인 요소를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비교하고, 대조하고, 문제 해결하고, 보완하고,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거지. 그래서 보면, 유사도를 정확히 측정하려면 모든 유전자를 대상으로 살펴야 하지만,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너무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비교를 한번 보면, 화학적이라는 단어는 좀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지. 물리적으로 장난칠 수 있으니까.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럴 듯 하잖아? 생물학적으로 그럴 듯 하잖아? 근데 본문은 화학적으로 나왔단 말이지. 이런 것들. 비교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뭐. 근데 안 나왔네? 화학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했고, 조금만 더 성의 있거나 아니면 원래 글에서는 화학적으로 어떻게 비교하는 건데 라고 설명이 자세하게 나온다면 그 요즘 출제되는 고난도 문학이 되는 거야. 정보가 엄청 많은 걸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안 나갔지. 2010학년도 문제라서 그래요. 그 흐름만 좀 보라고 지금. 여기다가 이제 글이 길어지고 융합되고 복합적인 거는 여기에 살이 더 붙는 거야. 정보가 더 많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유전체 유사도는 종의 경계를 확정하는데 유용한 기준을 제공한다. 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글의 흐름 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과 더불어서
여기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어.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그림이 있으면은 세로, 가로의 기준을 점검하고, 보니까 사사분면이 있네? 1, 2, 3, 4 이렇게 분면이 있네? 근데 보면, 이 기준이 말하는 바는 뭐야? 유전체 유사도는 아니, 같은 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거잖아. 그럼 이것들이 이제 점이 있는 거 보니까, 유전 거리는 어때야 돼? 유전 거리는 멀어야 돼? 아니면은 가까워야 돼? 유전 거리는 L이 가까워야 같은 종이겠네? 그지? 유전체 유사도는 적어야 돼? 많아야 돼? 당연히 유사도는 많아야 같은 종으로 묶이지 않을까? 그림을 보고 여기가 돼야지만이 유사도가 70% 이상이 돼야 같은 종으로 묶인다는 얘기를 이 그래프로 해주고 있는 거 아닐까? 라고 봤을 때 그래프 딱 보면 물론 읽으면 나오지만 봤을 때 여기가 같은 종이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각 점은 유전 거리와 유사도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핵심 파악했으니까 이제 쑥 넘어가는 거야. 그림을 보면 두 미생물의 유전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유전체 유사도가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여기를 말하는 거지. 유전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유사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여기를 말하는 거야. 지금 이 문장은. 반면 유사도가 70% 이상일 경우에는 항상 일정 수준 미만이다. 70% 이상일 때는 여기 말하는 거지.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이렇게 묘하게 통계가 이렇게 나왔네?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런 통계를 얻었겠지. 그래가지고 기준을 정한 거야. 왜 70%고 왜 L이냐?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 정도는 돼야 유사도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있는 경우, 이 사사분면에 여기 있는 거랑 여 끄트머리 있는 거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이런 정도의 차이는 무시해도 된다. 라고 또 말할 수 있겠지, 그지?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차이가 분명 존재하긴 하지, 이만큼의 차이도.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이 정도면은 같은 종이라고 묶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 거기까지도 알 수 있겠지. 그래. 그래서 이러한 관계로부터 서로 유전거리가 가까우며 70% 이상의 유전체 유사도를 보이는 미생물 집단이 미생물에서 종의 정이다. 까지 정리해줬고, 마달락 특성을 이용한 미생물 종 구분은 학술 연구 외에도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마지막에 놓칠 수가 있어. 다 끝났다 생각하고 방심하는 거지. 막판에 활용되고 있다. 전망. 앞으로의 전망. 앞으로 유전체 분석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아까 말했듯이 사사분면에서 여기에 있는 거랑 차이를 더 정확히 분석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더 정밀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까지 됐네요. 내용은 많이 어렵지는 않아. 솔직히 어렵진 않거든. 문제 세 문제도 금방금방 답이 나와. 그렇지만 이렇게 문장, 관계, 의도, 이해의 과정, 서술과 내용 전개 방식을 훈련하는데 좋은 재료여서 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비문학에 대해서 그동안 쌤이 잘 안 다뤄서 포인트가 문법과 문학이었잖아.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장기적으로 모의고사를 봤을 때 비문학이 항상 관건이 될 수 있어. 한번 쌤이 이렇게 비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다시 이제 세워줬으니까 리셋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숙제할 때 또 이번에 화상 수업할 때 이런 식으로 쌤이 갈 테니까 문제 연연하지 말고 지문에 대한 이해, 분석,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를 보는, 즉 나무를 보면서 숲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그렇게 염두에 두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쭉 읽고 문제 딱 찍고,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4개의 지문만큼은 쌤이 지금 한 것처럼 따져가면서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막히는 게 있을 거야. 쉽지
쉽지 않은 지문이거든? 막히는 게 있을 거야. 그럴 때 체크하고 쌤과 수업을 통해서 해결하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될 겁니다. 의미 있는 수업이 되게끔 쌤도 충실하게 준비해 줄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에 맞춰서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쌤이 보낼 때 11시에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그 전에 10시 한 50분쯤에 쌤이 문자를 미리 보낼게요. 리허설을 좀 해야지. 다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판단하고 그럴 거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서 할 수 있고 혹시라도 기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문제 될 것 같다 하면은 쌤한테 미리 얘기해 주세요.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은 나 단락 읽고 보는 거지. 문제를 제시했어. 문제를 제시하면 문제 제시한 게 뭐야? 기준 말할게, 기준 알려줄게 라고 했잖아. 그럼 쓱 봐봐. 나만 봐봐. 해결 방법, 주장 제시, 개념 설명, 가설 제시, 관점 확인 있잖아. 문제를 제기하면 해결 방법이 나와야 당연한 거 아니야? 해결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해결 방법 제시했는데 그게 뭐야? 외양과 생리적 특성인 거잖아. 여기서 해결 방법은 기준이야. 첫 번째 기준 말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 그 다음에 그거 나가리 문제가 있어. 그 다음에 한 개 말했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이걸로 끝났나? 그럼 분량이 가나 달라 이었겠지. 그 다음에 유도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래 라고 해서 보완 방법 제시했잖아. 그거를 이렇게 라달락해서 한 거잖아. 그리고 논의 정리했잖아. 그래서 첫 번째 연결고리를 잡아가지고 실타래처럼 끌어가는 것이다 했었고, 이거는 내용 파악인 거야. 내용 파악인 거지. 이런 문제 있잖아.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내용 전개 방식이나 글의 흐름을 통해서 판단하는 문제라면 다 똑같은 문제가 아니야. 똑같은 문제가 아니야. 첫 번째는 글의 흐름이고, 두 번째 문제는 글의 디테일한 부분의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읽지 당연히 종 구분에 사용되는 유전자는 무작위로 선택한다. 그래서 이게 맞나? 틀리나? 지문 보기 전에 먼저 이거를 본단 말이지. 맞아? 틀려. 뭐였지? 이러지 마. 이게 시간 낭비야. 어차피 볼 거면서 안 보고 풀 수 있나? 그런 애들은 별로 없을 거야.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요즘 지문은. 이 맞나 틀리나? 선택하나? 어떡하지? 이러지 말고 바로 키워드. 유전자는 무작위로 선택한다를 컨택해야지. 요거에 대해서 이게 O냐 X냐를 판단할 때 몇 문단 가야 했지?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아까 우리가 이해했었잖아. 서로 다른 미생물이 있는데 유전자가 많아. 그런데 어떻게 했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구분하려면은 차이가 나는 유전자를 이용한다 그랬지. 무작위로 선택하면은 그 무작위 중에서 같은 것도 있으면은 이 구분이 안 되잖아. 그것이 이제 봐봐. 내가 지금 아까 이해한 거를 바탕으로 이게 무작위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잖아. 여기까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가면 좋아. 지문 안 보고 바로 풀 수 있는 거잖아. 그 시간이 줄일 수 있는 거잖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많은 훈련을 거쳐가지고 이해의 과정 속에서 종 구분하려면 같은 거 하면 안 되지. 서로 차이가 나는 거 해야 되는데 무작위로 선택하면 랜덤으로 하면 되겠어? 라는 답변. 논리적으로 답변하면은 이건 확실하게 X야. 그럴 수밖에 없지. 그지? 근데 이게 어려워. 훈련이 아직 안 됐어. 어려워. 그러면 선택 키워드 잡아가지고 몇 문단에 있지? 쓱 스캐닝 하는 거야. 조금 유전자 얘기니까 봤을 때 이거 어딨어? 너무 많네. 1문단 유전자가 없잖아. 이게 없잖아. 유특성이 있네. 많은 유전자. 특정 유전자 비교.
특정 유전자 비교네. 무작위로 선택하는데 특정 유전자가 무작위와 특정 유전자 모순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 문단의 요 문장으로 이번 문제의 1번은 틀렸다. 이 문단의 자,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그리고 네 번째 문장. 이 문단에 동그라미 4.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그래서 이번에 1번은 내가 이 선택지 이거를 잡았고 OX 판단하기 위해서 관련이 있는 곳을 쭉 봤더니 이 문단에서 딱 봤더니 네 번째 문장이 단서더라. 이건 이제 그 문제 풀 때는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좋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겠지, 그지? 우리는 시험 상황이 아니니까 이거는 학습하는 거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도 돼. 이렇게 뭐 4개 지문 중에 하나라도 2개라도 쌤은 이번 주 화상 수업할 때 이렇게 설명해 줄 거니까 이렇게 근거를 들으면 많이 이제 고수로 가기 위한 많은 과정 중에 하나다. 그럼 이번까지만 한번 해볼까? 미생물의 생리적 특성은 배양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배양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생리적 특성은 거의 특성이란 말이 어디에 있었지? 생각해봐. 미생물은 하나의 개체고 미생물을 둘러싸 환경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안 받는 개체가 있을 수 있을까? 미생물이랑 우리랑 뭐가 달라? 다르긴 하지. 누가 나보고 내가 미생물이야 하면 욕할 수 있지, 그지? 어쨌든 비교하자면 미생물도 있고 나도 있고 환경이 있는데 더군다나 배양 환경이면은 배양이 뭐야? 먹이도 주고 물도 주고 뭣도 주는데 영향을 안 받아?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맞잖아. 영향을 받지 안 받는다는 게 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의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거야. 시간이 없을 리가 없지. 그 정도까지 간 사람이. 시간이 없을 리가 없지. 이해가 된 사람이 시간이 없을 리가 없어. 하다못해 그냥 진짜 시간이 없어가지고 선택지만으로 딱 때려봤는데 2번만 본 거야.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 나왔을 때 뭐야, 영향을 왜 안 받아? 어떤 개체도 어떤 존재도 환경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없어 라고 때려 맞출 수도 있겠지. 근데 확인해봐야지. 불안할 수 있으니까. 그 생리 특성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여기 배양 환경이란 말은 없지만 어떻게 배양되는지가 배양 환경 아니요? 따라서 변하는데 영향을 받으니까 변하지. 이렇게 답을 고려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봐봐. 지문에 대한 이해와 지문과 문제와의 관련성에서 이해의 과정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문제를 풀면은 그게 우리의 갈 길이고 바람직한 거고,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이 푸는 고수들이 시간 엄청 60분 내에 푸는 애들이 그렇게 이 정도까지 가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가는 과정에 있으니 이해 과정을 의식을 해. 이렇게 좀 풀어야 되겠구나. 앞으로 글을 이렇게 읽어야 되겠구나. 내가 슥슥 읽어보지 않고 조금만 더 들어가 봐야 되겠구나 라고 끌어올려. 그리고 이런 선택지를 제끼면서 내가 이거 놓쳤네. 이 문단의 몇 문장까지를 오답 체크를 하면 이해 과정이 훈련이 돼. 지금 이해 과정 어떻게 훈련이 되나요? 이거를 하면 이 문단의 네 번째 문장이 다시 한번 들어와. 이게 분명히 여기 있는 거를 A 텍스트인데 여기는 A 프라임, A2 프라임으로 변형되잖아. 그러면서 이게 이 말이구나. 그러면 이걸 읽을 때 여기 있는 언어로 바꿔서 내가 이해할 수가 있어. 그러면 다른 어떤 글을 처음에 읽을 때 이전의 학습 경험이 보완이 돼가지고 이해 과정의 폭을 쭉 끌어올릴 수가 있어. 거기까지 가면 비문학 이해 과정이 되면 소설이건 시건 뭐건 다 클리어가 되는 거죠. 궁극으로는 이거니까. 여기 지식은 웬만큼 별로 없어. 시간 다 됐네. 지식은 별로 없어. 생각해보면 문법 지식 웬만큼 돌았잖아.
문학도 뭐 있어? 거의 없어, 이제. 이거야, 이제. 어떤 논리적으로 비비꼬고 정보가 엄청 많아도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훈련이 2학년 지금부터 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참 좋은데 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이렇게 해보면 된다. 방법이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게 돼. 그냥 막연하게 이해를 끌어올려야지 하면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조금씩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뭐 아니면 이게 어려우면은 무작위가 아니다, 영향을 받는다, 이것만 해도 된다. 단계별로 하세요. 그래서 내가 제일 좀 이제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 부석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거. 난 비추야. 물론 맞았어. 물어보니까 이해가 돼. 다 알아. 쉬운 문제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런 친구들 보면 어려운 문제 있으면 틀리거든. 근데 우리는 틀리면 안 되잖아. 고생해서 읽었는데 다 맞아야지, 그지? 80분 동안 고생해서 읽었는데 다 맞아야 정상이잖아. 그런 거니까, 그까지 가는 거니까 반드시 숙제할 때 이것만 하는 것은 좀 그렇다. 좀 여러분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연습이다. 그런 건 좀 그렇다니까 시간을 적절하게 계획하고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미리미리 하고 날마다 30분씩 40분씩 하는 것이 좀 더 좋겠다. 닥쳐서 하면 이게 할래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힘들지. 멀어지게 될 수 있어. 알았지? 미리미리 하자. 쌤도 닥쳐서 지금 막 편집하고 막 올리는데 미리미리 쌤도 올리기 위해 노력할게. 같이 노력합시다. 자, 오늘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많이 못했는데 그 부분은 쌤이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전자칠판으로 올려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개념, 꼭 알아야 할 작품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올릴 테니까 적어도 수요일 이전까지는 다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공부할 시간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같이 한번 잘 이겨내 봅시다. 남아서 공부해도 되고 또 이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했습니다.